두 개의 전원체구가 있는데 하나는 질량이 M1이고 반지름이 R1, 또 다른 녀석은 질량이 M2고 반지름이 R2. 근데 질량이 M1인 전원체구에는 마스 Q1의 전하가 Q0하게 분포하고 있고, 질량이 M2인 전원체구에는 플러스 Q2의 전하가 Q0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전원체구를 T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탁 놓겠습니다. 전하를 갖고 있어서 주고받는 힘 외에는 다른 힘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T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잡고 있다 탁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부호의 전하를 갖는 녀석들은 서로 잡아당기죠. 그럼 T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잡고 있다 탁 놓게 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길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두 개의 전원체구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충돌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딱 놓은 직후를 I라는 시점으로, 그 다음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의 시점을 F라는 시점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라는 시점에 M1과 M2가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F라는 시점에서 충돌하기 바로 직전은 M1의 속력입니다. V1, M2의 속력 V2라고 한다면 이 V1과 V2 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라는 시점에서 F라는 시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동안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인 전기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만 있으면 보존돼야 되는 게 있는데, 보존된다 말은 같다는 뜻이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힘만 있으면 운동량 보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I라는 시점에서 F라는 시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동안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전기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이 보존력이듯이 전기력도 보존력입니다. 그러면 보존력만 있으면 또 보존돼야 되는 게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러면 I라는 시점과 F라는 시점에서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라는 시점. I라는 시점은 T만큼 떨어뜨린 상태에서 탁 놓은 직후입니다. 그러면 M1과 M2 속력이 0에서 시작하겠죠. 근데 운동량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I라는 시점에서 M1, M2 속력이 다 0이니까 총 운동량이 0일 겁니다. 그 다음에 I라는 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죠. 근데 I라는 시점에서는 M1과 M2 속력이 다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0일 겁니다. 위치 에너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하를 갖는 두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Q, 여기에 Q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기 위치 에너지 구렁상수 4파이 이수론 제곱은 1로 주어지는 구렁상수, 그 다음에 R분의 Q 곱하기 Q0. 근데 여기서 이 R은 뭐냐면 뭘 뜻하냐면 전하의 중심에서 전하의 중심까지 거리가 R입니다. 그러면 이 I라는 시점에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D죠. 그러면 I라는 시점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 구렁상수 곱하기 D분의 M1의 전하량, M2의 전하량, I라는 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시점에서 둘 다 움직이고 있죠. 충돌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래서 편의상 이 방향을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해 버리겠습니다. 근데 운동량 벡터형입니다. 표기할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다 표기해야 됩니다. 그럼 F라는 시점에서 총 운동량 M1도 움직이고 있고 M2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F라는 시점에서 M1이 갖는 운동량의 크기, 여기 V1, V2는 속력입니다. 그러면 F라는 시점에서 M1이 갖는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M2가 갖는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M2는 이 방향, X의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총 운동량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동에너지는 M1의 운동에너지, M2의 운동에너지 합이 총 운동에너지일 거고, 그 다음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전하의 중심과 전하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 보태기 반지름 R1 보태기 R2겠죠?
그래서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전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그러면 I라는 시점과 F라는 시점에서 운동량 보존돼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먼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PI와 PF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되게 될 거고, V1과 V2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이 바로 직전에 이게 총 운동 에너지거든요. 근데 여기 V1, V2가 있습니다.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총 운동 에너지를 V1만의 함수로 표기하기 위해서 V2를 이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V1 제곱 나오게 될 거고 V1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V1 제곱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그러면 I라는 시점과 F라는 시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요거와 같아야 됩니다. 요걸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되게 됐겠죠. 그래서 V1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V1이 정해졌다면 V1과 V2 간에 어떤 관계 있는지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V1 알고 있는 V1 여기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V2 이렇게. 근데 실제 문제에서 M1의 질량 주어져 있고 M2의 질량 주어져 있고 각각의 반지름 주어져 있고 처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까지 주어져 있고 전하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쿠롱 상수 집어넣어서 V1을 바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V1이 정해졌다면 실제로 이 녀석을 이용해서 V2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해진 V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V2를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두 개의 전원체 구가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딴 건 다 똑같은데 전원체 구가 아니고 도체구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체를 대전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잉 전하들은 도체 표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체 표면으로. 그러면서 내부의 전기장이 형됩니다. 그럼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도체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도체구 표면에 있는 전하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들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잡아당길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은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를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반대부의 전하수를 잡아당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몰리는 정도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하의 중심과 전하의 중심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R1 보태기 R2가 전원체 구일 경우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R1 보태기 R2가 더 작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 말은 전원체 구일 경우에 비해서 도체구라면 V1과 V2가 커지게 될 거라는 걸 뜻합니다.